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과학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검정고시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풀어볼만 하시던가요? 네, 과학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 그리고 생활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낯설거나 어렵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찬찬히 읽어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음, 검정고시 문제 가지고 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네, 1번 다 같이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사과와 배는 수평을 이루고 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은?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평이라는 뜻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 평평한 평평한 면을 말합니다.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수평은.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반듯하게 기울어짐이 없이 반듯해야지 됩니다. 네, 그런 낱말 뜻이고요. 그래서 다음 옳은 설명을 골라보시는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어떤 설명이 옳은 건지 한번 이제 골라보시는 문제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게 한번 이런 문제가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이터에 가보시면 시소, 아이들 타는 시소가 있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널뛰기도 했었다는 그런 이제 말씀도 드렸었는데, 시소를 보면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이 서로 균형이 맞아야 이 시소가 오르락내리락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무게가 좀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비슷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좀 당겨 앉는다든가 좀 뒤로 맨 끝으로 옮겨 앉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과와 배가 있어요. 왼쪽에 사과가 있고 오른쪽에 배가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정 가운데 한번 찾아보세요. 삼각형을 지렛대 삼아 이렇게 널빤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정 가운데의 숫자는 무엇인가요? 네, 정 가운데는 0이에요. 예, 0으로 딱 정 가운데를 0으로 표시했을 때 오른쪽으로도 1, 2, 3, 4, 5 이렇게 가고요. 그럼 배는 몇 번에 위치해 있나요? 네, 배는 3번에 위치해 있어요. 글자는 안 보이지만 배가 가려서 3번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또 0을 기준으로 0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왼쪽도 1, 2, 3, 4, 5까지 있겠죠. 5는 안 보여요. 글씨가. 왜요? 사과가 가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과와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는 5번에 있고요. 왼쪽 끝에. 그리고 배는 오른쪽인데 끝이 아니고 중간쯤에 있습니다. 3번쯤에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을 이제 보셨고요. 그 그림을 보고 우리가 맞는 설명을 골라보시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사과가 배보다 가볍다. 그랬어요. 사과가 배보다 가볍다. 어떨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네, 사과가 배보다 가볍죠. 가벼워서 벌써 눈으로 보기에도 크기가 틀리지만 또 우리가 크기 갖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여기선 번호로 보시고 사과가 자기가 무게가 좀 덜 나가니까 맨 끝으로 앉았어요. 그리고 배는 자기가 무거우니까 맨 끝에 앉으면 어때요? 사과가 위로 붕 뜨거나 붕 뜨죠. 그러니까 배는 또 당겨져 앉았어요. 3번쯤에. 그래서 사과가 배보다 가볍다. 이 설명이 맞는 설명이에요. 자, 1번부터 맞는 설명이 나와서 일단 정답을 체크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틀린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설명은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참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과가 배보다 무겁기 때문에 뒤에 있고요. 위치했고요. 배는 사과보다 무겁기 때문에 좀 앞쪽으로 당겨 놔야지 이게 수평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의 행동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행동 방식, 행동 요령에 쭉 나와 있는데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겁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보기가 나와 있죠. 1번부터 읽어볼게요. 1번 가까이 있는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한다. 네, 어때요? 맞죠? 네, 가까이 있는 안전한 곳. 어떤 곳이 안전하냐면 뭐 책상의 근처에 있다면 책상 밑으로. 왜냐하면 지진이 나면 위에 뭐 전등이라든가 이렇게 물건들이 떨어져 내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머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을. 네, 그래서 빨리 대피한다. 그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승강기를 이용하여 빠르게 1층으로 내려간다. 이건 어때요? 승강기는 뭔가요? 승강기는 우리가 높은 층에 있을 때 타고 내려가는 기구죠. 엘리베이터라고. 예, 엘리베이터라고 해요. 그 승강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1층으로 내려간다. 어떨까요? 네, 이럴 때는 화재가 났을 때나 지진이 났을 때 승강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럴 때는 우리가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지진이 났을 때는 계단도 위험할 것 같아요. 화재가 났을 때는 계단을 이용해서 빨리 그 건물 내에서 빠져나와야지 됩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공공장소에서는 침착하게 안내원의 지시에 따른다. 네, 어때요? 맞죠? 이거는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이제 대피했을 때 큰 널따란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아마 대피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야 되겠죠. 네, 맞는 답이 맞고요. 4번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올바른 정보를 파악한다. 네, 어때요? 맞죠? 라디오를 틀어놓는다든가 요즘 스마트폰들 다 있으니까 그때 이제 안내 문자 요즘도 왜 재난 정보 계속 오잖아요. 예, 국가에서도 오고 시청에서도 오고 하잖아요. 뭐 큰 불이 났다든가 지진이 났다든가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든가 이랬을 때 국가 재난 정보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띵동하면 이거를 확인하고 행동을 거기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2번. 자, 그 다음 이어서 3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사막과 같이 건조한 곳에 살기 적합한 식물은 이란 문제입니다. 네, 사막 굉장히 건조하죠. 바람도 많고. 거기에서 살기 적합한 식물은 보기가 4개가 있는데 어떤 건지 여러분들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자, 1번은 선인장입니다. 2번은 개구리밥, 3번 단풍나무, 4번 불의옥잠. 이렇게 4가지 식물이 있는데 어떤 거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번 선인장이 되겠습니다. 선인장. 아마 우리가 그림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그림 같은 걸 이렇게 어디에 책이나 이런 데 볼 때 사막에는 꼭 선인장, 오아시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사막에서는 선인장이 가장 적합해요. 왜냐하면 선인장은 잎이 굉장히 두껍죠. 두꺼워서 한번 수분을 머금으면 수분을 이제 입속에 저장을 했다가 뿌리에 저장을 했다가 그 오랫동안 거기 건조한 날씨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보시면 개구리밥이나 불의옥잠 요거 2개는 어때요? 다 물에서 사는 거죠. 예, 물에서 사는 수생식물이에요. 그래서 사막에는 살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3번의 단풍나무는 단풍나무 산에서 주로 많이 살겠죠. 이렇게 건조한 모래가 있고 사막에서는 선인장이 가장 살기가 적합한 식물이다. 네, 그래서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문제. 다음 중 스크린에 비친 공의 그림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스크린은 이렇게 흰색이나 은색으로 된
막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주로 천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우리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 뒤에서 환승기를 쏴주면 그 그림이 그 하얀 천에 이렇게 반사돼서 우리가 영화를 볼 수가 있듯이 그걸 우리가 스크린이라고 해요. 스크린에 여기 공문 같은 걸 물질을 하나 세워놨죠. 그리고 뒤에서 손전등으로 빛을 비춥니다. 그랬을 때 스크린에 어떤 그림자가 생길까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림 보셨죠? 손전등으로 비춰요. 동그란 저기 공 같아요. 공 같은 둥근 물체예요. 그리고 앞에 스크린이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떤 모양으로 그림자가 생길까요? 자, 1번은 네모 모양, 2번은 삼각형, 3번은요. 네, 둥그런 원, 4번은 별 모양. 어떤 걸 것 같아요? 네, 3번. 네, 둥그런 원 모양. 그대로 비치겠죠. 이 둥그런 공을 놨는데 이렇게 별 모양이거나 삼각형이나 네모 그림자가 나올 수가 없죠. 그쵸? 우리도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 모습이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림은 온도계로 화분이 있는 흙의 온도를 측정하는 모습이다. 이 흙의 온도는 그랬습니다. 온도계, 우리가 온도를 재는 기계 있잖아요. 우리 체온 잴 때도 온도계로 재죠. 그리고 실내 방이나 사무실이나 학교 교실이나 우리가 온도가 여기가 얼마나 될까 하고 측정할 때 온도계가 이렇게 걸려져 있죠. 그런데 이 온도계를 가지고 흙의 온도를 측정을 한답니다. 한번 흙의 온도가 몇 도가 될지 측정을 한번 해보는 그림인데요. 이 남자 어린이가 자, 왼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길들한 온도계예요. 긴 유리막대처럼 된. 자, 보이시나요? 왼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하나의 막대기, 가느다란 막대처럼 돼 있죠. 유리로 돼 있는 건데요. 그거를 오른쪽 원에 크게 이렇게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몇 도일까요? 우리 흙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그런 문제예요. 자, 숫자를 보니까 여기 까맣게 이렇게 올라온데 중간까지 올라와 있죠? 그리고 숫자는 20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왼쪽에 2, 오른쪽에 0, 그래서 20, 10부터 30까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까만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빨간색 이렇게 수은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표시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20도. 그리고 C가 있는데요. 요거는 섭씨를 말해요. 우리가 보통 쓰는데 보통 온도를 잴 때는 다 뒤에 C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한 경우 F를 붙이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또 F를 또 붙여서 또 그 대신 숫자가 틀려지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이제 아실 필요는 없고 지금 저기 그냥 섭씨, 보통 온도 나타낼 때는 섭씨라는 뜻의 C를 붙입니다. 온도에 C가 붙으면 섭씨 몇 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섭씨 20도.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다음 설명이란 것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있어요. 왼쪽에는 그림이 있고요. 까만데 이렇게 하얀 점이 이렇게 있으면서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 하얀 점은 몇 개인가요? 세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네요. 7개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했더니 어떤 모양이 나오나요? 네, 꼭 국자 모양 같아요. 이거는 바로 다른 게 아닌 하늘에 떠 있는 별이랍니다. 별이에요. 하얀 거 동그란 점은 별이에요. 까만 건 하늘이고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는 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 문장. 국자 모양으로 생겼다. 그렇죠. 국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큰 곰자리의 꼬리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우리가 큰 곰자리는 뭐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있잖아요. 그게 다 자리가 있어요. 뭐 큰 곰자리니 뭐 정갈자리니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도대체 뭐에 대한 설명이냐, 요것만 그냥 우리는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큰 곰자리 꼬리 부분에 해당한대요. 요게 국자 모양의 이 별자리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북쪽 하늘에서 볼 수 있대요. 볼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 세 가지 설명 가지고 우리가 이 별자리에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 한번 문제를 맞춰보는 거예요. 보기가 4개가 있는데 이 별자리가 어떤 건가 그 문제예요. 그런데 별이 아까 몇 개라 그랬어요? 6개라, 7개라 그랬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어느 쪽에 떠 있어요? 북쪽에 떠 있어요. 북쪽 하늘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별자리를 보면 북두칠성 이렇게 부릅니다. 북두칠성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긴 하늘을 요즘은 별 보기가 참 힘들어졌긴 했어요. 그렇지만 저기 시골 같은데 날씨 맑을 때 별자리 보일 때 별 이렇게 보면 북쪽 하늘에 이렇게 별 7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공에 대고 이렇게 연결을 해 보시면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연결이 돼요. 별 7개가. 그래서 얘 이름이 북두칠성이에요. 예,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에 뭐 사자자리라든가 오리온자리라든가 카시오페아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나중에 요게 나오면 내용이 나오면 그때 또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거 북두칠성에 대해서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